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분계장과 스마트북 소프트웨어에서 증빙 서류를 가져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합니다. 인풋 로그인 후 엑셀 가져오기 데이터 입력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모든 스마트북 모듈은 엑셀 파일 가져오기를 지원합니다. 분계장을 가져오려면 여기서 총계정원장 파일로 가져옵니다. 총계정원장 파일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위해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여기에 이미 파일이 있으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가져온 파일에는 2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지침서는 여기에 열려있는 시트입니다. 한 시트는 우리가 가져올 문서 시트입니다. 지침서를 통해 주황색 열 이름이 입력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열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파란색 열은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정보 필드는 디렉토리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파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증서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회계일자, 증빙일자, 증빙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수범해 보겠습니다. 증서번호가 동일한 증서가 2개 있습니다. 인보이스 정보, 적요, 차변 계정, 대변 계정, 금액 및 대상 코드 이 두 인증 서류를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단계를 합니다. 여기에 첫 2개 줄을 유지합니다. 이런 줄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첫 열은 증서번호의 열입니다. 이 칼럼은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칼럼입니다. 날짜, 열을 먼저 처리합니다. 증서일자는 여기에서 복사합니다. 다음은 통화, 열입니다. 이 서류는 모두 베트남 동이면 베트남 동으로 둡니다. 베트남 증서의 환율은 적요일입니다. 이는 기타 소프트웨어의 증서번호, 인보이스 정보 및 적요입니다. 아래 적요란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서에서 적요를 자동 가져오니까 비워두면 됩니다. 계정에는 차변과 대변 계정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복사합니다. 화폐 금액 열은 통화열입니다. 통화열은 베트남 동이라면 베트남 통화열과 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음악, 베트남동 환전열. 이 열을 비워두면 시스템은 자동 인식으로 화폐 금액 열에서 이 통화를 가져옵니다. 사원번호는 기장번호와 연결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복사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 코드는 이 2개의 증서가 331계정 외상매입금에 관련되어 이 대상 코드를 복사합니다. 다음은 인보이스 정보 부분에 가겠습니다. 여기에 인보이스 열에는 세정금액에 주의하세요. 이 줄은 지급 증빙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지불의 소스이므로 삭제하면 되고 청구서 관련 서류는 예를 들어 이 문서에는 세정금액을 복사합니다. 송장 정보는 만약 여기에 이 송장 날짜에 송장 번호가 있는 경우 여기에 복사해 놓아서 가져올 정보가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가져오려면
이러한 증서번호를 스마트북스 소프트웨어에 한 컬럼으로 저장하여 편리한 대조 및 검토를 하는데 쉽습니다. 여기서는 영어 적요를 이용합니다. 영어 적요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한국어나 기타 언어 적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적요를 예로 들겠습니다. 증서번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증서 1호를 인식하며 오토온로 세팅합니다. 시스템이 증서 번호를 자동으로 매깁니다. 증서 2호는 아래 줄도 오토2에 속하니까 오토2를 추가로 복사합니다. 이로써 가져오기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장 후 가져와서 해봐야겠습니다. 굳이 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장해두면 됩니다.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한 파일을 다시 선택합니다. 열어보세요.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음악, 엑셀 파일을 읽은 후 증서 정보가 인터페이스에 업로드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서의 라인에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은 여기에 오류 정보를 통보하겠습니다. 양식을 확인하고 수정, 또한 파일을 다시 읽어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스크롤하여 전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기를 해보세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증서번호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경고를 표시합니다. 즉, 자동 유형을 두지 않았답니다. 증서번호를 지정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존 증서번호를 덮어 작성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가져오기가 성공했음을 알려줍니다. 가져오기가 성공된 증서를 회계기록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서는 2023년 1월입니다. 여기서 첫 두 개의 증서는 마감 증서들입니다. 아래는 방금 가져온 증서입니다. 처음에 가져왔던 두 증서가 있는데 이의 목표는 두 개의 증서를 가져온 결과를 보고 일부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인보이스 정보 등과 같은 증서의 정보가 충분히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여러 파일을 가져온 후 정보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오래된 증서의 적요, 공급업체 정보, 적요, 회계기록. 방금 소프트웨어의 가져오기 작업을 보여주려고 샘플 파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스마트북으로 파일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4개의 파일 중 분계장, 공급업체 및 거래처 파일이 있는데 각 파일을 차례로 수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파일을 무시하고 공급업체 파일 목록을 먼저 이름소, 세금 코드는 기본 정보입니다. 스마트북스 소프트웨어로 가져올 파일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게 축소합니다. 카테고리의 경우 스마트북 소프트웨어에 한 특징이 있는데 성조 없이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를 스마트북으로 전송되면 다른 코드가 되며 필수 요소입니다. 이 코드들의 목록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북 소프트웨어에 맞게 다른 코드 목록으로 변환합니다.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변환합니다. 복사하고 유니키를 누릅니다. 이는 빠르게 변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여기 들어와 유니코드로 변경하며 성조 삭제 및 대문자를 선택합니다. 스마트북의 형식에 맞을 겁니다. 0시간 10분 33초.920, 0시간 10분 39초.760. 앞으로 ERP 또는 외국 소프트웨어 등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성조를 지원하지 나중에 기타 시스템과 표준화를 위한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변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체크한 후 코드 이전을 누르세요. 코드 이전 후 시스템에서 코드 이전이 성공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 셀로 이동하고 코드 이전 후 정보를 붙여넣기 위해 Ctrl+V를 누릅니다. 보시다시피 탕 롱코드가 이전 성공, BCDF과 바카도 이전 성공했습니다. 코드 이전을 마친 후 코드가 중복된 경우, 예를 들어 탕 롱코드 이름이 중복되면 이전할 때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여 셉니다.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새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간단히 countIF 함수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것이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 세겠습니다. 필터를 통해 찾아보고 Ctrl+Shift+L을 누르면 이외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코드를 다시 지정하기 위해 보입니다. 이 별빛 코드에 숫자가 2개 있으면 중복됩니다. 중복을 변경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 입장으로는 회계 기록 후 이름에 따라 찾으니까 자신의 스타일로 이름을 변경해 놓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적절한 이전 코드를 변경하고 스마트북스에 해당했습니다. 이 코드 목록이 있으면 간단한 자신의 작업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템플릿에 복사하기만 합니다. 제공 목록에 예를 들어 안내 시트와 세부 정보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 코드, 이름, 세금 코드, 주소 및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어러한 정보에는 결제 기한이 있고 발생하는 세금, 지급 계정, 중요한 비용 계정 코드는 일반적으로 거래 통화에 해당합니다. 그 공급업체나 거래처에 대해 예를 들어 3311은 베트남동, 3312는 USD이며 통화 아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로 놔두겠습니다. 고급 계정은 AP 계정과 통합됩니다. 이 파일을 가져서 소프트웨어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 코드, 이름, 주소, 세금 코드를 복사하면 됩니다.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주로 이 칼럼은 나중에 분계장 파일의 코드를 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엑셀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음 파일은 거래처 파일인데 이전 파일과 마찬가지로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조금 확대하고
복사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C,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F6는 이 기능을 켜는 단축키입니다. 이 대문자에는 트랜스코딩 표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countIF 함수를 사용하여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 세는 것. 이 코드가 2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코드라면 다른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2개 거래처 섹션을 끝냈습니다. 계정 시스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음악, 이것은 계정 시스템 목록입니다. 스마트북스 소프트웨어에서 일반 회계로 이동합니다. 이 계정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북의 계정 시스템에는 고유한 7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계정은 111만, 레벨 2는 111만 1000입니다. 7자리 숫자가 되기 위해 그 뒤에는 항상 0 숫자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 7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비교와 보충할 수 있기 위해 랭그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기본값은 7거지 숫자로 센 후에 이 숫자를 곱하고 (12xponent7) 다음에 이 숫자를 뺍니다. 이 열을 기본 7번으로 두면 시스템의 계정을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200의 기본 계정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하여 엑셀로 내보내고 이 파일에 계정 시스템을 복사하겠습니다. 이 계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계정들 중에 시스템에 없는 계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존재하는 계정 시스템입니다. 카운트 합수를 사용하여 이 계정 코드가 이미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추가하겠습니다. 결과가 1이면 이 계정이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필터링 하겠습니다. 음악, 필터링하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계정이 0시간 18분 25초, 000, 0시간 18분 31초, 600 추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새로 생성된 시트에 계정열을 붙여넣고 옆에 있는 계정 이름 열을 계속 복사합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어도 지원 그럼 계정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에는 메인 파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는 분계장 파일입니다. 먼저 이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정보는 회계일자입니다. 이 열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삭제해도 됩니다. 다음에 증서 날짜, 증서번호 인보이스 정보, 일반 정려, 세부 정려, 차변 계정, 대변 계정. 먼저 필터를 하겠습니다. 다른 열에는 증서 정보 열도 중요하지 않아. 대상 코드, 대상 이름. 예를 들어 한 증서에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줄이 반복됩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차변 계정, 대변 계정 및 금액을 필요하니 이 줄은 생략합니다. 나는 대변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고 어떤 줄이 비어 있거나 대변 발생 열에 금액이 있는 줄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줄들도 삭제하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GL 파일에 따라 줄만 남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우선 창고와 관련된 증서를 가져오지 않고 마감 증서도 가져오지 않고 나머지 증서를 GL에서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시트는 표준 시트이라서 이 시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복사하여 작업합니다. 창고와 관련된 증서는 제외됩니다. 창고의 회계 계정 15와 관련된 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115만 2154 따로 남겨두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증서만 남깁니다. 엑셀 수식을 사용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찾아내 꺼냅니다. 처음 이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계정 15가 포함된 경우 필터링합니다. 모든 줄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L을 눌러 다시 필터링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줄은 완제품 재고와 관련이 있으니 나중에 창고에 가져오겠습니다. 이 줄은 GL에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줄은 없앨 수 있습니다. 차차 없애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줄을 다른 시트에 복사하고 삭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복사 완료했습니다. 복사 완료 후 메인 시트에서 이 줄을 삭제합니다. 이것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서를 비교 및 검사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조건입니다. 마감 붕괴의 경우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에 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손익을 붕괴 시 이 소프트웨어의 증서 유형열을 보고 그 열들을 필터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터링해보면 됩니다. 한 시트에 모아서 보관합니다. 이미 붕괴된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기합니다. 이 줄을 삭제합니다. 창고 관련 증서도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증서 또는 매출을 기록한 증서도 제외되고 511으로 붕괴됩니다. 이 줄도 제거하겠습니다. 창고와 관련된 기장은 주로 1년간 지속되며 일부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삭제하게 되면 매출의 세금 라인 또는 구매와 관련된 증서의 세금도 누락된 내용이 확실히 있습니다. 누락 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2번을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해당 증빙서류의 번호에 속하는 행을 선택해주세요. 세기 위해 카운트 함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증빙서류 번호가 무척 중요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세금줄에는 세금, 판매, 매입 세금, 매출 세금, 상품 매입 행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은 여기에 푸시됩니다. 판매 부분에 가져올 때 해당 건은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푸시하는 한중복됩니다. 이것들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문서가 어떤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특별한 일부의 경우에는 저는 아까부터 작업했던 단계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세서 찾아낸 이후 복사합니다. 그 단계를 걸친 바로 해당 파일이 충분한 것으로 보장합니다. 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파일로 변해서 스마트북스에 가져옵니다. 템플릿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문서의 날짜입니다. 복사합니다. 여기에 조정 필요한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먼저 구성한 이후 임포트합니다. 최초 계정을 전환하겠습니다. 브로컵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계정 하나를 복사합니다. 계정 시트 하나를 추가로 생성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업체 및 거래처입니다. 복사한 이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파일을 꺼둡니다. 복사 행을
저장합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이 파일을 변환해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공식을 남아 여러 번 가져오려는 동일한 파일은 기록한 수식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풀다운 버튼을 누르면 레시피를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북의 새 계정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건 확실히 오래된 시스템이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데 16호 여기서는 컨트롤 플러스 L을 사용합니다. 필터링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A가 나옵니다. 네 자리 현금 계좌 여기 K4 A4 F3 342 A4에 이것을 복사하겠습니다. 가치 유형이 아닙니다. 이 칼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음악 컨트롤 플러스 F를 눌러 컨트롤 플러스 F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정 부분 완료했습니다. 이 코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대상 코드를 보는데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파일에서 보면 코드 131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필터링해야 되고 예를 들어 코드 331
어떤 대상 코드를 뽑아야 스마트북에 벤더 열에 넣을지 압니다. 이제 여기에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재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라인을 뽑겠습니다. 이제 공급업체를 구하겠습니다. (140일에는) 직원을 뽑고 벤더는 이 열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세 자리 계정이 330일이면 취하겠습니다. 대변 계정 상자에 330일이면 대상 코드 상자에서 값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겠습니다. 330일은 대상 코드를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취하겠습니다. 이것만 고칩니다. (140일도) 끝났습니다. 음악 예를 들어 231분계가 채워집니다. 채워진 후에 예전 항목을 분계해서 얻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브로컵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비어있지 않으면 브로컵만 하면 됩니다. F4 스스로 채워지고 수정됩니다. 그러면 기존 코드에서 새 코드를 얻었습니다. 직원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파일로 수행합니다. 여기에 직원의 141계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직원 코드이고 직원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직원열을 복사해 오고 중복 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4개 남아있는데 상기 안내한 규칙을 따라 하면 됩니다. 대문자로 전환하여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됩니다. OK 클릭하여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충분했다면 전환 계정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복사하여 엑셀을 스마트북에 가져옵니다. 리푼버, 열을 마지막에 작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서 날짜 열입니다. 통화는 VND 형식이므로 계속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USD 계정가 있는 경우 몇 가지 합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증서에 따라 브로커 가능한 상세 보고서가 있는 함수들입니다. 적요에는 자세한 적요도 복사해 옵니다. 미리 있는 계정을 복사합니다. 돈은 차변열에 있습니다. 공급업체 아이디, 직원 아이디, 거래처 아이디. 컨트롤 플러스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 아이디와 거래처 아이디가 먼저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위쪽 하고 나서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아래쪽. 다음은 증서 번호열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증서 번호입니다. 이 세 컬럼은 남겨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열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송장, 송장 번호, 송장 날짜. 송장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송장 날짜 복사. 송장 번호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두 줄의 송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총액입니다. 이 칼럼을 가져와서 이 상자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필터링 하겠습니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파일에서 처리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송장 정보를 필터링 하겠습니다. 필터. 송장에는 매출, 매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만 있는데 대부분 매출이 있는 경우 333은 없을 겁니다. 여기엔 133밖에 없으니까 계정 133을 제거합니다. 이 줄들만 선택하면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증서번호, 송장번호, 금액을 복사합니다. 아니면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열들도 복사합니다. 다른 시트에 복사하고 이름을 송장으로 지정합니다. 이건 보조 시트입니다. 음악, 이제 필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브로커블 계속 사용하여 증서와 송장번호를 검색합니다. 한 증서에 여러 개 인보이스를 입력하는 예상이므로 이 두 캐릭터의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증서번호 및 송장번호의 중간 컬럼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처럼 아래로 스크롤.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다른 열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수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여전히 브로컵 기능, 비디오에 따라하세요. 한개 숫자가 있는 송장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여러 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비디오에 따라하세요. 0시간 56분 13초, 000, 0시간 56분 21초, 880. 동일한 증서와 동일한 송장인 경우, 여기에는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강철 품목은 700입니다. 이 품목은 180만, 이 품목은 250만이므로 각 줄에 해당해야 합니다. 100만, 각 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액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사해 놓습니다. 이제 세보겠습니다. 여러 줄로 된 증서가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으면 수식이 없이 직접 입력합니다. 너무 많으면 수식을 사용하여 1이 표시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것들만 처리합니다. 이외의 경우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음악, 다른 것들도 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금액만 다릅니다. 계속해서 모든 증서들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들도 동일합니다. 이 상자를 가져가면 되고 브로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음악, 음악, 이쪽의 열이 1번이고 이쪽과 다르다면 저편을 취하겠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져와도 됩니다. 음악, 상자 3호, 비디오 보기.
숫자 2가 있는 항목을 필터링합니다. 숫자 1은 이미 정확함. 이 셀의 경우 그 위에 셀을 취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해서 맞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정가 133이고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합니다. 비디오 보기. 이 계정이 133과 같은 경우 인접한 숫자를 선택합니다. 음악.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위에 상자를 드래그합니다. 차변 계정이 133이고 그 인보이스의 수량은 더 큰 경우 청구서가 나타나는 횟수. 이 공통 서명 테이블은 1보다 큽니다. 옆에 있는 세전 상자를 가져가지 않으면 세금 균등 상자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세금 균등 셀은 세전 회계 기록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폴스 이면 3. 유형이 아니니까 세금을 회계 기록하는 경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뽑아보세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세전 금액을 이것으로 나누면 1이 됩니다. 세금에는 세율에 따라 0.1 또는 0.8 또 0.5 유형입니다. 계속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0.08, 0.1 및 1 맞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33 살펴보니 맞다고 보시나요? 세율의 이 열은 잘못된 열입니다. 이 열은 현재 틀리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예를 들어 1.822 세금을 세전 금액으로 나누어 0.12 됩니다. 이 0.8에는 20을 이것으로 나눠 0.82 나옵니다. 예를 들어 라인이 잘못된 경우 한 번만 필터링하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 또는 0.1이면 괜찮습니다. 몇 개의 수식을 선택할 때 필터링하면 여기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보기. 이 부분은 수식을 전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찾아서 아래로 끌어서 완성합니다. 음악. 비디오 보기. (5%) 아마도 맞을 겁니다. 0608의 09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증서가 2개뿐이니까 보기 쉽도록 필터링 하겠습니다. 두 개 틀리니까 특별한 경우가 2개 있습니다.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기. 맞는 경우는 두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돈 칼럼을 완성했습니다. 세전 금액 컬럼은 두 가지 값만 취합니다. 하나는 이 열을 취하면 모두 정확합니다. 이 열도 정확하고 다음 열과 유사합니다. 올바른지 확인하겠습니다. 1. 과 같은 것들은 이쪽을 선택하며 1. 과 다르면 거기로 가져가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이 칼럼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사해야 됩니다. 비디오 보기 이 칼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복사하고 이 시트에도 복사합니다. 비디오 보기 예를 들어 일부 증서가 서로 멀리 떨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증서이지만 인접해 있는 대신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놔둬도 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 파일을 증서 번호에 따라 재배열하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기 내려오면 모두 선택합니다. 비디오 보기 증서번호 상자별로 정렬하려면 엑셀의 정렬 기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기 각각의 증서 날짜 및 번호에 따라 정렬하겠습니다. 전날 다음은 증서 번호입니다. 모델링만 하니 날짜 데이터가 잘못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에는 원래 0.5 또는 0.3이어야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리프 번호를 매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번호가 있으니 초안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1호부터 설정하면 리프 번호를 기반으로 숫자를 생성합니다. 이 번호는 바뀌었다면 이 번호와는 다르면 위에 숫자를 가져와 1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번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번호
935와 같은 숫자인데 모두 14, 15까지. 16까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자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기. 마지막으로 저장해둡니다. 모든 내용을 복사하려면 Shift 키를 누릅니다.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기. 음악 이상으로 GL 증서 가져오기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 이 컬럼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몇 번 보고 3-4번을 지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저장합니다. 이 파일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품목을 가져온 후 완료되면 이 파일을 가져와서 넣으면 됩니다. 모든 품목 파일은 여기에 마련되었습니다. 분명히 작업 과정에 이미 전반적인 정보가 존재합니다. 먼저 목록을 가져온 다음 증서를 가져오면 끝입니다. 이미 가져오기가 절반 정도 진행된 경우 다른 버전에서는 엑셀로 내보낸 후 countIF 함수를 사용하여 엑셀 파일로 내보낸 후 countIF를 수행합니다. 즉 내보낸 후 코드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반쯤 했는데. 이것을 복사한 후 이 파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 이미 목록에 있는 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더 만들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기. 예를 들어 이 두 코드가 이미 존재하니까 해당 코드를 제거해야 최대한 원활하게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디오 보기. 이제 이 파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음악 가져온 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파일과 완전히 일치하며 노임포트 끌 시트만 있습니다. 가끔씩 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창고와 관련된 계정이 있습니다. 비디오 보기. 여기에는 1년인 사례 1이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손익 문제가 확실히 제거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매출을 가져가면 유의사항은 서비스 매출은 서비스 매출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증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의 증서를 남기고 나중에 가져오겠습니다. 세금은 매출 매입 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관해서는 첨부되겠습니다. 방금 세금은 검색 방법에 따라 작업했습니다.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계정 시스템을 새로 고치고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계정 시스템입니다. 확장하고 싶으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잡한 계정을 모읍니다. 둘을 결합하여 동일한 계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실행하면 생성 시 하나의 계정만 생성하거나 새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송 작업을 수행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계정이나 더 명확히 제공하는 코드 목록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